저는 42살 강정우입니다. 국내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맛있는 세상의 최고 경영자죠. 매출 3천억 원을 돌파한 성공한 기업인으로 언론에서는 저를 젊은 거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강남구 반포동 펜트하우스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길에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 지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36살인 지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연은 항상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상을 차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아침 차려놨어요. 저는 넥타이를 매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오늘 회의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저녁은 먼저 먹고 있어. 사실 저녁 회의는 핑계였습니다. 오늘은 수정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홍수정,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연과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수정에 대한 마음은 여전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저희 부부에게도 균열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균열을 만들고 있었죠.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수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평소 장소에서라고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살이 넘었는데도 20살 청년처럼 설레는 제 자신이 우스웠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수정 생각뿐이었습니다. 임원 회의를 하면서도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 계획을 검토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수정으로 가득했어요. 직원들이 보고하는 매출 현황도 신메뉴 개발 진행 상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지연은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할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수정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정장은 말끔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좋은 아내였어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제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든든한 존재였죠. 그런데도 저는 수정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저는 지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결국 입을 열지는 않았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먼저 갈게. 저는 넥타이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뒤따라와서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그녀의 손이 제 재킷깃을 살짝 정리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세심한 배려였죠.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평소와 다르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수정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지연의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참은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 일정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변호사 김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 씨, 준비하신 서류들 모두 검토했습니다. 언제든지 진행 가능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발송해 주세요.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정과의 관계가 점점 진지해지면서 지연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어졌거든요. 모든 재산도 이미 제 명의로 정리해 놓았어요. 지연에게는 최소한의 위자료만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회사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정과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밤 수정에게 이혼 진행 상황을 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수정과 약속한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카페였어요.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었죠.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제 마음은 벌써 수정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지연이 전혀 다른 상황을 맞고 있었어요. 오후에 받은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며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2줄. 그것도 쌍둥이라는 초음파 소견까지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저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저희 결혼 7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둘이나요. 지연은 제가 퇴근하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깜짝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수정과 함께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수정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우리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수정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기다린 순간이야. 그 순간 집에서는 택배가 도착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서류였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어요. 발신인을 보니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지연은 서류를 뜯어봤어요.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임신 확인서와 이혼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를 가진 기쁨과 버림받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저는 수정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오늘 밤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수정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제 약속 말입니다. 반포동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지연이 거실에서 독서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다르게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손에는 어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늦었네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 저녁은 먹었어? 지연은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것은 변호사가 보낸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제가 지연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려고 했던 바로 그 서류였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지연아,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야기요?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때 지연이 테이블 위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임신 확인서예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임신이라고요? 지연이 임신했다고요? 그것도 쌍둥이를 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확인했어요. 쌍둥이래요.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기다렸는데 대신 이혼 서류를 받게 되네요. 목소리에 담긴 씁쓸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모든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수정과의 약속도, 이혼 계획도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이야기해요. 지금은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고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서류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랠 수 없었어요. 이혼 합의서와 임신 확인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수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지연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서였죠. 조용히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지연이 벌써 깨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젯밤 임신 소식과 이혼 서류가 동시에 터진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을 알려야 했거든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편 지연은 집에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임신 확인서를 들여다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뱃속에는 아이가 둘이나 자라고 있었죠. 지연은 오래전부터 제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귀가, 핸드폰 메시지, 그리고 가끔 풍기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까지요. 하지만 참고 견뎌왔어요. 언젠가는 제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혼 서류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받았으니까요. 지연은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서류들을 정리하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오후가 되자 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어요. 설령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죠.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매달릴 이유도 없었고 아이들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또다시 늦은 귀가를 했습니다. 수정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수정은 제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했어요. 임신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거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침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에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지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애원하거나 매달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죠. 잠시 친정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실 지연의 친정은 이미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어디로 가든 그건 지연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회사에 갔고 지연은 그 사이에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말이죠.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깔끔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저는 텅 빈 집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했던 일이 벌어진 건데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임신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 후 완전히 종적을 감췄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저는 며칠 기다려본 후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지연이 사라진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정과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회사도 더욱 성장해서 매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섰고 저는 명실상부한 대기업 총수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씩 지연이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녀가 마지막에 보였던 그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죠. 그리고 임신 소식도 말입니다. 지금쯤 아이가 태어났다면 5살 정도 되었을 텐데 과연 지연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수정과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 여행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밟고 있는데 수정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죠. 요즘 부모들은 아이 교육을 제대로 안 한다며 혀를 차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등을 돌리고 서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머리 모양도 서 있는 자세도 아이들을 달래는 손짓까지 모든 것이 지연과 똑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여자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아이 중 한 명이 제 쪽으로 달려오며 넘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에서 마치 거울처럼 제 얼굴이 비쳤거든요. 코 모양도 입술 라인도 심지어 귀 모양까지 저와 똑같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아이였습니다. 여자가 급하게 달려와서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때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이었어요. 5년 만에 마주친 제 전처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또 다른 아이가 지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눈을 훔쳐보니 앞에 아이와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서 5년간 자란 제 아이들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이 아이들을 재촉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얼른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아,
제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이 잠시 멈춰서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연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키려는 모성애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치 남남처럼 인사하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서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당신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관없으시죠?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5년 전 마지막에 보였던 그 단호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지연과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사라졌던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났고 그것도 제가 전혀 몰랐던 아이들과 함께였죠. 쌍둥이 남매는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지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들이 저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연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5년 동안 이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왔고 지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지연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꿰뚫고 있었어요. 예전에 따뜻하고 순종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단단하고 강인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지연의 치마를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야. 가자, 윤우야. 윤우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여자아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두 아이를 재촉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그때 수정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수정의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특히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수정을 보자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행복하게 사시는군요.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지연은 제가 수정과 재혼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수정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처와 우연히 만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이들의 존재가 너무 명백했죠. 그 순간 공항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와이행 비행기 탑승 안내였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정이 제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정우야, 저 여자가 누구야? 그리고 저 아이들은?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전처야. 그리고 저 아이들은 내 자식이고.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지연과 아이들 생각만 했어요.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도 수정과의 달콤한 시간도
모두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놓친 것들이 너무 컸다는 걸 깨달았어요. 5년이라는 소중한 시간,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지연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들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지연과 아이들을 찾아야겠다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지연과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그 짧은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윤우와 윤서라는 이름을 부르는 지연의 목소리, 그리고 저와 똑같이 생긴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수정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온통 지연과 아이들 생각뿐이었죠. 수정이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결국 수정은 참을 수 없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정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전처와 아이들을 본 게 그렇게 충격적이었어? 수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걸 몰랐어. 5년 동안 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며칠이 지나자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윤우와 윤서가 저를 바라보던 그 순수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저와 닮은 얼굴, 지연을 닮은 미소,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몇 주 후 사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연과 아이들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지연은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를 세우고 지연의 집을 올려다봤죠. 3층 구석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작은 창문 너머로 제 가족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현관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으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이름을 말하자 긴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문이 열렸어요. 지연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죠. 윤우와 윤서는 낯선 남자가 들어오자 엄마 뒤로 숨었어요. 작은 평수의 집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죠.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는데 엄마와 아이 둘만 그려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그림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부재했던 5년의 시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저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사실을 알았어.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것도, 네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도. 지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야? 지연이 아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죠. 복잡한 어른 이야기야. 방에서 놀고 있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와 지연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은 5년 동안의 고생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 중에 혼자 병원을 다닌 일, 출산할 때 곁에 아무도 없었던 외로움, 밤마다 우는 아이들을 달래며 울었던 일들을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아이들도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지 모르겠고요.
지연과 아이들을 만난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정은 결국 저를 떠났어요.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건 저가 아니라 그 여자와 아이들이야 라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했죠.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의 말이 맞았거든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지연과 아이들을 찾기 위해 친자 확인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성공한 기업인의 숨겨진 자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주가도 흔들렸고 이사회에서는 제 사임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그동안 껍데기 같은 성공에만 매달렸던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어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모든 재산을 처분했어요. 그리고 지연이 사는 동네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윤우와 윤서가 유치원에 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지연이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근처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카페 앞에 놓아두거나 생일 선물을 익명으로 보내기도 했죠. 지연은 모든 걸 알면서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윤우가 카페 앞을 지나가다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윤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아저씨,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지연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대화였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자신들한테 아빠가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천천히 해봐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주말 지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에 왔어요. 윤우와 윤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아이들에게 말했죠. 이분이 너희들 아빠야. 윤서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었어. 미안해. 윤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모두 터져나왔죠. 이제 저희는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해요. 윤우는 축구를 좋아하고 윤서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지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변했다는 걸 느껴요. 예전의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졌네요. 어제 윤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아빠가 평생 너희를 지켜줄게.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성공도 명예도 모두 잃었지만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